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몬트라마 김준호입니다. 예, 8월 18일 토요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경마장의 휴장기가 다 끝이 났죠. 그렇죠. 네. 이제 휴장 이후 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마 주간이긴 합니다만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휴장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각 마필들의 컨디션 변화 거기에 또 휴장 전으로 해서 배당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주말 경마도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과거를 통계적으로 내면 3주차 경마가 좀 그 능력 상승 있는 인기마 경주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를 되돌이켜 보면 토요 경마도 그렇고 일요 경마도 보면 역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능력 상승 있는 마필보다는 각 등급의 좀 부진영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 많습니다. 좀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경마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저배당보다는 좀 중고배당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다. 인기마를 어찌 보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렵거나 쉽거나 경마 맞춰서 돈 따면은 뭐 장땡입니다. 맞춰드리기 위해서 돈 따기 위해서 이번 주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토요 경마는 12개의 서울 경마가 편성이 돼 있고요. 뭐 방송을 통해서 이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제주 중계 경주가 또 4개가 이 교차식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김준호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3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초반부에 강하게 한번 승부를 들어가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강하게 한번 붙어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3경주, 10경주 김준호 위원의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가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김준호 위원의 승부를 들어가면 바로 제가 연타로 한번 때려드리게 됐습니다. 김주원의 승부는 이 4경주와 11경주 두 개의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아무쪼록 1호 경마 제가 또 큰 승부도 하나 준비해 놨기 때문에 토요일 날 최대한 배팅 자금을 좀 확보해 놓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요 경마 1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까지 매경주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말 내지는 불안하게 보셔야 될 말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뚜렷한 충만은 없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기마 몇 마리가 이제 배당판을 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주인데요. 김준호 의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인기를 누렸지만 입산 실패했던 말이 1번마 한일달빛입니다. 1번마 한일달빛이란 마필이 3월달 경주에서 이제 선방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얘는 어찌되었든 그 경주에 보면 강하총각이란 마필하고 선두권 싸움을 하고 이겨냈는데요. 흙을 맞지 않고 뛰었던 경주에서 선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거세하고 이제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한 3번마 대오천하나 외곽에 있는 9번마 이스크라라 마필이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좋다 그러면 한일달빛이 1번 게이트가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1번마 한일달빛이 선두권을 좀 장악하고 선방할 수 있는 찬스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일달빛 최근에 다리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훈련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기대감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조교 제대로 해놓고 출전을 합니다. 상위등급 애들 붙여놓고 이 병합도 빡세게 한번 해봤고요. 1번마 한일달빛 김준호 위원의 1경주 추천마가 되겠고요. 그 밖에 제가 좀 이 동반 출전하는 마방의 마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8조에서는 9번마 이스크라와 12번
노열 호세아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9번마 이스크라만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가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장기간 이 경주를 떠나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누구보다 열심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찬호가 어찌 보면 네. 뭐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아마 저희 이제 유저분들께서도 그렇지만 기수들이 뭐 우리가 그 인기말 탔든 비인기말 탔든 열심히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찬호 기수처럼 이 더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타는 기수가 최고죠. 네. 뭐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매경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질주해주는 말의 능력을 뽑아주는 기수가 저희한테는 뭐 좋은 기수고 능력 기수고 고마운 기수겠죠. 이 9번마 이스크라 이제 8주에서는 이스크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3조 마방에서는 5번마 3에스타 7번마 와니케이인데 7번마 와니케이가 이번에 승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방의 7번 9번 두 마리도 여러분들이 1경주에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넘어갑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기도가 몇 개의 마필들 쪽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기마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게임인데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8번 루카스 라마필은 제가 이제 데뷔 전에 인기마로 가치가 없다,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3차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정문사랑이라는 마필이 발주시 약간 추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루카스가 3차로 온 건 맞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루카스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 한 표를 던졌고 흙을 맞고 뛰면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 데뷔전에 어찌됐든 3착을 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여력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8번마 울트라 미사일이 순발력에서는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뭐 울트라 미사일이 워낙 짧아요. 그래서 8번마 루카스 같은 경우는 외곽 선입으로서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전개는 불편해질 수 있겠지만 흙을 최소한 맞고 뛰는 레이스라 그러면 8번마 루카스 이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는 전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외곽 게이트가 좀 나아 보이죠, 루카스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차라리 뭐 어설프게 안쪽 받아서 선행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에 안 맞고 탈 수 있는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마필입니다. 6번마 울트라 미사일은 김준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 초반에 튀어나가는 맛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루카스와 함께 효과적으로 경주 운영을 할 수 있는 말이 이 3번마 팝캣이 아닌가 싶어요. 직전 안말 한정 경주에서 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그 정도의 걸음 가지고도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3번마 팝캣의 선정 가능성도 이번에는 열어둬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경주는 3번, 8번, 3번 두 마리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타자로 김준호 의원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안말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이경주는 총 10대의 마필이 지금 10대의 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 능력 어피스한 마필 간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 예측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주에서 정말 딱 두 마필이 좀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충만을 선정하고 후차권 세력을 3대의 마필을 들고 가겠지만 좀 한 방에 맞건에 좀 힘을 한번 자신 있게 실어보고 싶은 그러한 경주여서 제가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기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기는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중배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경주는 김준호 위원이 오늘 내용 경마방송 첫 타자로 강하게 한번 여기서 방망이 가지고 휘둘러 보신다고 합니다. 중배당 막건으로 휘두를 예정이고요. 인기도가 다소 좀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준호 위원 눈에는 이게 두 마리의 전력이 너무나도 우세하다. 이렇게 분석이 끝난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주 뭐 한 방으로 좀 집중해서 때릴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승부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김준호 위원의 준메인 승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배팅 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의 한구라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일단 요번엔 뭐 제가 그냥 바로 승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4경주를 제가 승부로 선정한 이유는 이미 월요일에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된 이 대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마필이 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이트 번호가 어떻게 떨어질지 그게 마지막 관건이었는데 기가 막힌 게이트 번호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얘가 선행을 나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야시로 선행을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구 하나 보내놓고 따라가도 여유 있게 지금의 그 정도의 몸 상태라면은 이 선두권 마필 누가 선행을 나가든 여유 있게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갖다 붙일 말이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 있을 배당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가 손잡고 왔을 때 말 그대로 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강하게 한번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보험용으로 인기만 한 마리를 깔아갈 텐데 이것도 배당 메리트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친 게 와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뭐 좀 아쉽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력이 오든 받친 게 오든 충분히 돈을 먹고 넘어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3경주에 이어서 이번 4경주까지 저희 경마방송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한번 승부를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야, 이건 뭐 빠른 말들이 대거 몰려 나온 그야말로 뭐 초반부터 불꽃 튀는 선두권 접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레이스인데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이번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에. 근데 제가 이제 6번마 미라클란센이라 마필이 이게 주행 심사 받고 일주일만 나왔을 겁니다. 데뷔전에서. 근데 정말 분명한 것은 싹수가 있다. 단 한 가지 단점이라 그러면 발주 부분이 뭐 발주 악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발주 부분이 약간 매끄럽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백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방을 했다 하지만 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많이 뛴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역시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앞선을 공략하고 아쉽게 또 2차권에 좀 만육을 했습니다. 생각만큼 걸음이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6번만 미라클란센보다 어찌 보면 전개상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을 한두 추천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1번마 대행대박이란 마필 비록 조한별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지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대행대박. 제가 지금 소름이 돋네요. 소름이. 왜냐면요, 이 대행대박을 제가 지금 정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잡아놓은 마번도 1번이 앞쪽에 있거든요. 이 대행대박이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안토니오가 5월달에 기승했을 때에도 마방에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이제 훈련 때에도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방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데 그 게이트 차이 때문에 이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6월달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를 좀 재수없게 외곽으로 배정받는 바람에 이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이 마필은 펜스에 붙여놓고 뛰어야 능력 발휘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순발력이 좋았기 때문에 펜스에 붙여놓고 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먼저 선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을 받았던 게 대행대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굳이 안 나가도 펜스에 붙여놓고 때릴 수 있는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정말로 뭐가 선행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44조에서 양동작전으로 4가 좀 잡아주고 6 가지고 댕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뚜껑을 열어봐야 누가 나갈지 확인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선두권이 어지러운 경주라 저 역시도 김준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1번마 대행대박 인기도에서 밀려 있을 말입니다. 이 복병말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뭐 김준호 의원이나 저나 이 1번마 대행대박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뭐 1로코는
웬만한 마필들 다 엮어가셔도 분명 짭짤한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해두신 충마가 있다라면은 1번마 대행대박 거기에 붙여서 꼭 이 막건이라도 조금 사보시길 저희 방송에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기복마, 좀 속칭 개똥말, 예, 여러 누가 출전한 부진마 레이스인데요. 거리까지 1700m라 참으로 좀 분석하기, 좀 추리하기 깝깝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좀 3대 마필, 뭐 충만을 선정을 해놓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3대 마필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1번은 비트플라시아라는 마필이 원래는 이제 그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던 말이고, 얘가 딱 한 번 들어왔을 겁니다. 2차권에 들어왔을 때 선행 강공을 펼치고 일변도로서 버텨냈던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면 점핑까지 감행을 했었고 걸음의 변화를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제 걸음의 변화를 모색했던 말인데요.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1번 게이트에 딱 자리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우리가 그 1700m는 출발과 동시에 100m 동안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얘한테는 정말 이런 조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보면 1번마 뷰티플라시아는 출발하면서 내가 선행을 주도하지 않아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한다 해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내 최적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마 뷰티플라시아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예, 뷰티플라시아 뭐 15조에서 정상만세랑 동반 출전을 하고 이 정상만세 쪽에 당일 아마 바람이 좀 불 소지가 있는데 이런 거 역으로 또 정상만세가 57km라요. 역으로 또 이찬호로 이찬호가 또 승부를 들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15조 말 뷰티플라시아 꼭 눈여겨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제가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이 4번마 베스트 빅토리는 뒤가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좀 직전 경주를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1700에 대한 훈련을 전혀 안 해놓고 어쩔 수 없이 1700에 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뭐 선행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전 경험을 이 거리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이 거리에 대한 맞춤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 맞춤 훈련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더 버텨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번마 베스트 빅토리도 직전에 푹 써버렸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밖에 나머지 마필들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거의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 도전력을 가지고 있는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당일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누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저희 두 명이서 잘 확인해서 좋은 막건 한번 6경주는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경주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조금 더 뛸 가능성, 이 액면상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긴 합니다만 딱히 얘가 축이다라는 말은 없는 다소간의 혼전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재까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 컨디션을 좀 살펴보고 싶은 마필들이 대거 부진한 경주. 저는 이 경주는 뭐 4번마 가나감성이란 마필이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가나감성이란 마필은 제가 예시한 컨디션을 봤을 때 뭐 최근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정말 가장 좋았을 때 이제 3착을 날라왔고 그러고 나서 1700m 거리 늘면서 또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리고 3착을 놨었던 말인데 지난번에 페이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뭐 8번 게이트 어찌 보면 자리도 못 잡았지만 체중이 급감을 해서 좀 자리 잡기에 노력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네스로 교체돼서 애지게 마필 어찌 보면 4번마 가나감성은 현장 컨디션도 좀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나감성은 이번 경주 누네스라는 좋은 등짝이 기승했음에도 좀
강력한 인기마라기보다는 좀 복병권 다크호스로 팔릴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강축은 없기 때문에 관악 함성이 들어와도 절대 할 말 없는 경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김주원이가 좀 한 마리 눈여겨보고 있는 말이 이 41조 마방의 6번마 인천 챔프라는 마필인데요. 이 41조에서 이 토요일 날 3마리 인천 챔프를 비롯해서 뭐 샛별이 전복 캡틴, 이 전복 캡틴 샛별이는 아예 안 되는 마필들이고요. 또 일요일에도 콩커라는 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이 배당마 가지고 상금을 벌려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 심상영 조교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인천 챔프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편성이 지금보다 강했음에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 그거죠. 자, 편성만 잘 만나면은 현등급에서 입상을 한번 찍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던 찰나에 이런 좋은 편성을 만난 겁니다. 안토니오가 기승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 챔프가 그냥 여기서 선행을 나가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 편성의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찬스라면은 인천 챔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7경주는 6경주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장까지 조금 더 좀 유동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현장 컨디션까지 잘 확인을 해보고 내용도 확인을 해보고 좀 가는 말 좋은 말 위주로 압축해서 이번 7경주도 좋은 막건 꼭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신예 마필들의 접전 양상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야, 저는 항상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래 보면 2세 신예 마필들이 들어오면 정말 싹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구나.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뛰었어요. 지난번에 이세마 경주 외산 말들이 뛰었을 때 뭐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센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땡큐 찰리가 지난번에 입상이 실패했지만 7번마 땡큐 찰리는 뭐 여기서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찬스 주웠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네. 주술까요, 박우른이가? 잘 주셔야 될 텐데. 저는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는 쌍으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쌍까지. 정말 뭐 자신 있게. 저는 표현을 쌍승식을 1년에 요즘은 한 3번 4번 추천해요. 근데 그래요? 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3쌍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땡큐 찰리 뭐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땡큐 찰리. 데뷔전 때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상대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도 좀 잘 뛰었었고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이 같은 집말 정정희의 박우른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배당도 괜찮게 나왔고 이 땡큐 찰리도 인기를 막판에 많이 좀 바람이 타면서 이제 배당판에 나 이빠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정말 아쉽게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제 김준호 의원의 바램대로 박우른 기수가 잘만 좀 전개를 풀어준다라면은 쌍승식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일단 뭐 땡큐 찰리는 저 역시도 세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부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 마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신마도 있고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도 있는데 이 후차권은 신마 쪽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실전 경험이 있는 말 쪽에 그래도 점수를 더 줘야 될까요? 오바마 흥장은 여러분들이 최종 변화는 살펴야겠죠. 이게 지난 데뷔전을 치고 나서 얘가 거세를 했습니다. 얘가 분명히 좀 싹수는 있습니다. 싹수는 있는 말인데 일단 뭐 체중 변동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체중 변동에 이상이 없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체중 변동이 없으면 뒷다리 파인 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우리가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서 포경 수술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거 거세는 아닌데 어렸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군대 가서 하나요? 그럴 때 하면 좀 어정쩡하게 걷잖아요. 근데 말들도 거세를 하면 뒤에서 약간의 좀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여파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뭐 흥장이 거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시에서 보면 체중 변화가 크게 없다. 그러면 괜찮다. 근데 뒷다리를 봤을 때 좀 부자연스러우면 저는 뭐 가차없이 뺍니다. 맞출 때 맞춰도. 근데 이거는 현장 컨디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주 경험 있는 마필은 흥정하고 뛸 말이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는 쪽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 신마 쪽에 조금 예. 더 8번은 어느 멋진 날은 앞에 갔단 말이잖아요. 근데 땡큐 찰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땡큐 찰리가 주행심사 때 보면 앞에 갔단 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넘어서 그냥 선두권을 장악해버리면 어느 멋진 날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얘도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말. 근데 황금사자 같은 경우는 그 주행심사 때 보면 코너웍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그 김조은 의원도 금요 경마 때 얘기했지만 제가를 신청을 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봐야 될 말.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거 같아요. 10번마 초코 캔디 같아요. 이건 고착성 득발렛 말이거든요. 근데 발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주 나오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발주 나오면 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땡큐 찰리를 놓고 한 4마디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김준호 의원의 시각은 땡큐 찰리를 이 논외로 좀 절로 제껴놓고 나머지 애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전 경험 있는 흥짱이 괜찮긴 한데 거세를 하고 지금 바로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얘는 현장까지 좀 보류를 해야 되는 말이고 결국에는 이 경주 경험 없는 신마들이 괜찮은데 이 8번마 어느 멋진 날은 선행을 꼭 나가야 뛴다라는 거. 그래서 9번마 황금사자를 보긴 해야 되는데 얘 역시도 이 코너웍에서 다소간의 주행 불안기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배당으로는 10번마 초코캔디도 봐야 되는데 얘는 또 발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얘네들 안에서 뭔가 레이스가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해도 현장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일단 황금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행 검사를 보면서 다소 좀 주행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습관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말이 어린 말이다 보니까 무리에 섞여 뛰다가 놀래서 그런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주행 불안기에 대한 부분은 마방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찬호가 땡큐 찰리를 데뷔 전태 타봤기 때문에 아마 기승기수가 어떻게 타야 이 상대마인 땡큐 찰리를 이길 수 있을 건지 알고 있을 것이다. 마방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사자가 제가 봤을 때는 땡큐 찰리의 강력한 상대마가 아닌가 싶고요. 이 초코캔디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채찍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과의 격차만 좁혀놓고 직선주로에 접어들면은 누네스가 이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김준호 의원이 여러 마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압축을 해드리면은 9번, 10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줄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8경주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9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좀 난타전 양상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를 누가 쓰느냐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새벽이란 말이 선행 가서 한 바퀴를 순했는데 얘는 좀 악벽 같아요. 문세영 기수 18점 마방이 그 많이 좀 붙들어요. 이렇게 좀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따라가면 흥 맞으면 막 고깃짓을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빵 나갔죠. 어찌 보면 칼리오페도 거리가 넓기 때문에 붙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선행 가서 버텼는데 이거는 뭐 저는 뭐 선행을 못 간다고 보고요. 이제 결정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켓이냐 해우냐 선행이. 해우도 선행 못 갔던 레이스 보면 다 깨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얘도. 선행을 갔던 레이스만 버틴 겁니다. 스타켓은 쟁쟁 보면 고개가 좀 높은 말인데 얘는 발주가 빠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발주에 나오는 중속감이 무지 좋죠. 이 부분인데 여기서 뭐 스타켓이냐 해우 쪽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한 마필은 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스타켓, 태우 일단 선두권 마필들 쪽에 두 마리가 떼댕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두 마리가 떼댕 들어오진 않겠죠. 뭐 다른 말들이 뭐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덱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뭐 8번만 스타켓을 잡았습니다. 네, 스타켓. 네, 이렇게 딱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스타켓. 네, 김준호 의원의 추천 많은 스타켓이었고요. 저는 좀 아쉬운 능력만 한 마리를 지금 째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3번마 머니트랙입니다. 머니트랙. 제가 이 3세마 때요. 와,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경주마가 될 능력을 갖췄다라는 멘트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데뷔 이후 3연승을 할 때 계속 붙들고 뒤보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데뷔 4전째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이죠.
청담도끼랑 만나서 정말 그 마방 관계자들 그리고 경마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말로 이슈였습니다. 과연 최고의 3세마는 누구냐? 이 부산 말들보다는 그 당 작년에 이 서울 말들의 3세마 능력이 훨씬 더 셌거든요. 청담도끼가 아니라요. 머니트랙으로 인기가 집중이 돼버렸어요. 깜빡이긴 깜빡이었는데 머니트랙이 그냥 쌍승식을 뚫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대가리 못 치면 큰일 날 것처럼 팔렸거든요. 근데 결과는 청담도끼의 멋진 취입으로 이 청담도끼가 우승, 머니트랙은 이제 착순 밖으로 밀려나는 아쉬움을 그리고 나서부터 하향세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말들도 알거든요. 제가 센 말이니까 쟤랑 한번 붙어서 이겨봐야지. 그런 이 좀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머니트랙이 그 상대마한테 한번 깨지고 나서부터 지금 하향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20조에서 휴양도 보내고 다시 공백도 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청담도끼만큼 성장할 가능성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거기에 3등급을 넘어서 2등급, 1등급까지도 올라갈 잠재 능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말이 한번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세가 눌려서 지금 못 뛰고 있는 것뿐이지 그 기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라면은 1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마 머니트랙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 같으니까요. 부담 없이 이번 경주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400m고요. 오늘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하이라이트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약간의 변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주지만 그래도 저는 인기권에 있는 전력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여기는 붙어볼 만한 경주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10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로 지정해서 도전해 볼 건데요. 좀 인기권 전력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은 좀 잘라낼 마필은 잘라내겠지만 제가 충마 세워서 좀 압축해서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고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번 10경주는요 지금 너무 쉽게 설명이 나와서 그렇지 대가리가 없이 여러 마리가 다 뚫려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를 충마를 세워놓고 불안한 인기말을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좀 되는 말 엮어서 압축해서 때리겠다. 이게 압축을 하기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이게 압축이 되면은 무조건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뭐 자신 있기 때문에 김준호 의원이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도 오늘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으니까 최소한 충마에 대한 뭔가 확신과 자신감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같이 좀 한구라에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보겠습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1호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김준호 의원의 간략한 총평부터 들어보고 제가 승부의 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야간 경마로 치러지는데 2000m 장거리 레이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00m 야간 경마입니다. 뭐 저는 마필의 능력도 분명히 여기 중요해요. 2000m 장거리 레이스를 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야간 경마라는 점을 좀 우리는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봅시다. 야간 경마는 일단은 좀 앞에 가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 가는 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자, 1등급 2000m 레이스 제가 오늘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많은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4번마 오피세븐이 2000m로 거리를 늘렸는데 이게 가장 세 보이긴 한데 바로 통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 9번마 와일드 썬더가 직전 입상을 하면서 다시 컨디션이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대통경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과연 이 좀 괜찮은 외산마들 틈에서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실 테고 2번마 최고머니는 직전 뽀록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온 건지 거기에 승급전인 번개 파이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누네스의 무우대제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편성인데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주중에 제가 출마 등록이 돼 있던 상황이 경주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를 강력하게 모을 마필 한 두 마리를 잘라낼 수 있고요.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 말을 대가리 세워서 좋은 배당으로 승부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고요. 1등급 경주는 제가 웬만하면 대선 경주 아니고서야 메인 승부로 잘 안 가져가는데 요거는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경주 오늘 토요 경마 최대 승부처 김주원이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10경주 때 김준호 의원과 한구라 하신 분들께서는 11경주 저한테 오셔서 여기서 쐐기타 시원하게 한번 박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 2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3번만 횡운골 대가리죠. 뭐 여기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횡운골 놓고 후착 찾는 경주인데 후착권도 사실 뭐 엉뚱한 말이 들어오면서 뭐 열몇 배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마 넌 감동이야. 거기에 5번마 전승 대세. 거기에 뭐 기타 또 나머지 마필들 뮤진이도 있고요. 일단 후착권 한 마리 찝어주시죠. 제가 저는 마본을 잡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레이팅 80대 80, 2등급은 항상 조심합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행운골도 레이팅 80, 전승대세도 레이팅 80입니다. 근데 먼저 글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3번, 5번, 3번, 5번 잡았어요. 그래서 3번, 5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만 행운골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뭐 앞에 가서 깨져도 이거는 여서는 안 깨질 것 같은데. 김준호 의원이 인정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고 놓고 살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마본을 오픈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3 놓고 2번, 5번 두 방. 2번, 5번. 2는 좀 변수.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프리트보이란 마필이 저에게는 좀 기쁨을 안겨준 말이죠. 어찌 보면 정말 999 막건에 골든블랙하고 들어왔을 골든뮤직하고 들어왔을 때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한번 터뜨렸던 말인데 얘는 1200m에서 한 발은 쓰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의원은 이제 3은 대가리 나도 인정. 2번, 5번 안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다. 좋습니다. 저는 2번, 5번 중에는 5번마 정승대세는 당연히 좀 가능권으로 보고 있긴 한데 거리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행운골이 스피드가 엄청 좋은 말인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빠른 페이스에서 누가 과연 좋은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빠른 페이스만 만나면은 미친 듯이 뛰었던 1번마 넌감동이야가 이 공백 적응을 했고 그래도 지금 1등급에서 뛰는 OP7이랑도 맞짱을 깠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수가 정정이라 할지라도 1200m라면은 1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뭐 12경주는 큰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3을 놓고 골라야 되는데 일단 김준호 의원이 언급했던 2번, 5번 거기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1번 이 안에서 잘 추려서 막건 사신다라면 마지막 경주도 뭐 가뿐하게 여러분들 적중하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토요 경마 좀 부진마들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경마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현장에서도 뭐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막건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토요 경마 믿고 따라오신다라면 저희 2명의 전문위원이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